뉴스브리핑 더 보기 유별 더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무면허로 차를 운전하던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운전 도중에 마치 자랑하듯 인터넷 라이브 방송까지 했는데요.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10대들의 한밤중 아슬아슬한 질주는 10km 넘게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인천 송도에서 초등학생 A군과 중학생 B군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켠 인터넷 라이브 방송입니다. 욕설을 내뱉으며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다고 마치 자랑하듯 말합니다. 우리는 운전은 안 한다. 우리는 합격으로 그냥 무면허지. 우리는 20불도 내면 끝인데 니는 그냥 깜빡아. 그래. 야, 벌금은 이걸로 내버리면 되는 거야. 들어. 아빠. 도로 위 아슬아슬한 질주도 라이브 방송 화면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찍는다. 빨리 가야.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겁없는 10대들의 질주는 사고 없이 겨우 멈췄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초등학교 6학년생 A군이 아버지 차량을 가지고 나와서 중학교 2학년생 B군에게 연락했고 이들은 번갈아 가며 운전대를 잡고 13km가량 차량을 몬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초등학생 A군은 촉법 소년이라 입건하지 못했고 중학생 B군만 무면허 운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했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무면허 운전하던 10대들이 큰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엔 10대가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졸다가 초록불에 길을 건너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돌아선 차량에선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해 1월 공주시에서 한 10대가 무면허로 몰던 승용차에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대학생이 치인 겁니다. 아주 그냥 크게 가서 막 지진처럼 연기가 펑펑 나더라고. 앞에서 타고 낸 사람만 차에서 문을 열고 이상 나오더만 그냥 꼬꾸라지더만.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온 20대 대학생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6살 C군은 차량 공유 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으로 차를 빌렸고 졸음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C군은 최근 장기 3년, 단기 2년의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아들에게 빌려간 자전거를 중고로 팔려던 중학생을 한 아빠가 경찰에 고소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자전거 말고도 더 큰 잘못이 있었다는데요.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들 괴롭힌 중학생 향한 아빠의 분노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중학생들 정말 겁이 없다며 한 아빠의 황당한 일화가 공개됐습니다. 글쓴이는 어느 날 경찰로부터 아들이 자전거를 난폭하게 몰아 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확인해보니 아들이 친구에게 잠시 자전거를 빌려줬고 이후 그 친구가 한 살 위 선배에게 다시 자전거를 빌려준 상황이었습니다. 글쓴이는 처음엔 또래끼리 자전거를 돌려가며 타는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데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아들이 빌려준 자전거가 중고장터에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한 살 위 선배라는 학생이 빌린 자전거를 난폭하게 몰고 다닌 것도 모자라 주인 허락도 없이 팔아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에 분노한 글쓴이는 구매자인 척 접근했고 문제의 학생은 가격 협상까지 해주겠다고 나섰다는데요. 글쓴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의 학생이 지난달 아들에게 불법 도박을 강요하고 협박한 사실까지 알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만 14세를 넘어 촉법 소년이 아닌 걸 확인했다며 법적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니다. 벌써 저런 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는 법, 참교육이 절실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좁은 골목길. 지난 4월 중학교 1학년생 A양은 이곳에서 10대 중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만 입힌 채 사진을 찍었고 돈을 달라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가해 사실이 확인됐지만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만 검찰로 넘겨졌고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조차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등을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16,000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수위가 올라가고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범죄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 등은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이 형식적이다 보니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보호자 인계하고 상담, 교육, 인원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설령 일정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 관리와 감독 등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자, 이렇게 10대들의 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른바 촉법소년,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도 어려운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점을 악용하는 촉법소년들이 있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먼저 보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좁은 골목길. 지난 4월 중학교 1학년생 A양은 이곳에서 10대 중고등학생 6명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속옷만 입힌 채 사진을 찍었고 돈을 달라 협박까지도 했습니다. 피해 학생 부모는 사과를 받기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연락했지만 우린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안 받는다며 오히려 협박하지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경찰 수사로 가해 사실이 확인됐지만 가해자 6명 가운데 3명만 검찰로 넘겨졌고 3명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것조차 무서워해가지고. 근데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되는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인 촉법소년은 보호처분 등을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지난해 16,000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배 이상 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 수위가 올라가고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이용한 범죄까지 늘어나자 정부는 형사처벌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행정처 등은 나이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보호 처분이 형식적이다 보니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보호자 인계하고 상담, 교육, 인원수도 부족하다 보니까 설령 일정한 보호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전문가들은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 관리와 감독 등이 우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는 건데 나이에 따라서 처벌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만 14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을 나눠서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형사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보호처분은 가능한데 보호처분조차 가능하지 않은 범법소년, 그러니까 만 10세 미만의 이제 어린이도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촉법소년 그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자라는 이제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요. 일부 이제 외국 입법 내에서는 만 10세도 있고 12세도 있고 더 높은 만 16세도 있습니다. 일단은 연령을 낮춘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유의미한 통계는 세계적인 보고에서 이제 다수가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만 13세가 사실 중학교 1학년 나이기 때문에 가장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일으키는 나이대에 어. 포함됩니다. 중학교 네. 1학년생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경각심을 위해서 조금 더 낮춰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통해 예방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건 부모의 교육이나 관리 감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이지만 낮추는 게 의미 있다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4살에서 13살로 낮추자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데 대부분은 반대 입장이고요. 일단은 처벌만으로는 이 미성년자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는 게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네.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소년범에 대해서 교도소나 소년원을 보내서 나와서 오히려 범죄에 더 빠져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처벌 강화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네. 처벌 강화가 아니라 강력 범죄는 처벌을 강화하되 일부 개선의 여지나 교합 개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이나 교화 프로그램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연령을 낮추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문제되는 것이 마약 범죄라든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네. 미성년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성인들이 범죄의 도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적정한 금액을 준다고 속여서 너는 처벌을 잘 안 받으니까 이걸 배달하고 와. 아이고. 이런 차원에서도 소년범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령 하한 주장이 나오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중국 같은 데서는 가정교육 촉진법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은 결국 부모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해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부모들도 정말 아이들 잘 돌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미성년자에게 성인보다 더 약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교화해서 사회의 올바른 구성원으로 복귀시키자 이런 뜻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소년이라는 것은 미성년하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나 정신적인 어떤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이 성인에 비해서는 미약할 수밖에 없어서 책임을 같은 수준으로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워낙 사회가 흉포화되면서 강력범죄들을 미성년자들이 저지르고 있고 네. 특히 미성년자들의 가해자의 피해받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처벌을 완화시키면서 교화 제한만 해서는 이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엄단해야 되고 또 이 친구들이 나와서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복지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재활 프로그램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멀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소년범들이 나와가지고 보호관찰을 받아야 되는데 OECD 기준 보호관찰 수가 우리나라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해줘야 되는 어른들도 적고 네. 특히 이제 비행청소년 같은 경우는 뭐 소년원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방임하거나 방치하거나 돌아갈 곳이 없는 친구들이 많죠. 그럼 생활비를 또 번다라는 이유로 각종의 피해를 야기하고 다니는데 결국 이거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회의 관심과 국가의 관심이 굉장히 절실하다. 어른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품어주기도 하고 혼낼 땐 또 엄중하게도 처벌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교화 프로그램도 늘려야 되고요. 소년교도소가 우리나라에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네. 소년원 10군데 정도 네. 있지만요. 좀 늘리고 교육도 실질화해서 나와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도 구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 한 명을 제대로 된 성인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내일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